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9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올라갈 듯 말 듯, 다시 내려갔다가 횡보했다 올라갈 듯 말 듯, 못 가고 있죠. 고점을 뚫고 훅 하고 가야 되는데 알트코인에 대해 시즌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죠. 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번 버블장에 합류하지 못할 겁니다. 왜?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 이번 버블장 굉장히 파급이 클 거예요. 지난 인터넷 혁명 때도, 모바일 혁명 때도, 대한민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혁명 때에서도 개인 투자는 합류한 사람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합류하겠습니까? 아니면 찔끔 먹고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몫은 여러분의 온전한 몫입니다. 고용시장, 고용 반토막에도 미 증시 사상 최고이다. 금리나 기대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죠. 금리가 뭘까요? 돈값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를 통해서 중요한 건 이자 몇 프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화량이, 돈의 양이 조절되는 겁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이 조절이 된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차트를 봐보세요. 금리 인상과 인하 좋은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 시장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시장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미 증시인데요. 나스닥인데요. 2016년, 17년, 18년 초중반까지 미 증시는 장기간의 랠리를 펼쳐요. 무려 2년이 넘는 동안에 랠리가 있었다. 이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반대로 이때도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죠. 금리 인상 폭이 가팔랐어. 이때는 시장이 붕괴가 되고 이때는 시장이 상승을 랠리를 펼치죠. 과연 금리 인하가 좋은 걸까요? 금리 인상이 좋은 걸까요? 이거에 대한 원리 또한 알고 있어야 뭐 투자를 하는데 뭐 시장도 이해를 못하고 뭐 투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무를 심는데 비가 올 때, 태풍이 올 때 이 날씨도 예측을 못하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내 멘탈이 흔들거리는데 아닙니까? 그거를 제 채널에서 이거에서 또 유튜브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멤버십에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어떻게 다 설명드립니까? 다 기초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추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자, 보시면 금리는 돈값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한국과의 실질 GDP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돈의 가격이다. 허나 지금은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17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됐었다. 그래서 금리가 온전하게 따라 올라가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친 거고 지금은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금리나 유동성에 푸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페드는 앞으로 시장을 받칠까요? 받칠 수밖에 없죠. 나스닥 기준으로 이 방대한 양의 거래량, 이 압도적인 거래량,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를 훌쩍 넘었죠. 그쵸? 그전에는 이 단계별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계속 증가, 1단계, 2단계, 3단계죠. 이 물량은 지금 물량 소화하고 상승, V자 반등의 거래량은 기관과 세력의 물량입니다. 개인은 NO! 개인은 추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페드는 CME 페드워치에서 FOMC,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 증가한 M2 통화량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 주식으로 들어와서 시장의 버블을 키워나간다는 거. 이거를 본인이 인지해야 된다.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죠. 이 페드의 밸런스 시트인데요. 이 한 장만으로도 사실상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십니까? 주식에 왜 투자하십니까? 왜 FOMC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쵸? 페드가 유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거 방송을 돌려보십시오. 그거를 예측해야 결국 시장에서 온전히 내가 흔들거림 없이 시장의 투자를 항해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페드가 몇 마디 하고 연준 인사들이 몇 마디 하고 또는 중앙은행장들 또는 각국 IMF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몇 마디 할 때마다 내 멘탈이 흔들거리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지금 그들은 매집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 중요한 사진을 자료로 한번 볼까요? 자, 8월 18일 이더리움 보유 순위입니다. 비트마인이
115만 개, 샤프링크가 59만 8천 개, 60만 개가 안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더질라가 한 8만 개였어요. 근데 보면 자, 비트마인이 9월 10일 기준입니다. 비트마인이 무려 207만 개에 육박하게 되죠. 115만 개에서. 거의 2배 가까이 23일 정도 만에 보유 물량의 2배를 지금 늘립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샤프링크도 보유 물량의 84만 7천 개, 20만 개 이상을 늘리죠. 보유 물량의 33.3%, 33% 이상을 늘려버립니다. 현 가격대에서. 자, 비트마인의 주요 쩐주는 바로 피터 틸이에요. 피터 틸이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리플의 초기 투자 중 하나이다. 샤프링크의 이사회 의장은 조셉 루빈이다. 조셉 루빈은 컨센서스의 창업자이다. 컨센서스의 주인은 달러의 주인장이다. 샤프링크의 공동 CEO로 볼렌랑에서 이더리움 혐오 ETF를 주도했던 사람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왜 현 가격대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페드의 의사결정 구조예요. FRB 시스템 의사결정 구조이다. 이것 또한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유세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월가가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 기조가 보시게 되면 백악관 데이터 자산 정책 보고서예요. 166페이지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미 코인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또 이해해야 되겠죠.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설명해 주는 게 한정이 있다. 이 정책에 참여했던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 거기에 SEC 의장과 CFTC 위원장 대행이 여기 참여했었다. 백악관 크립토 차르와 함께 백악관의 암호화폐 장관이죠. 그리고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1기 금융시스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것 또한 222페이지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비은행 금융 및 핀테크 및 혁신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제출되고 있었다. 당시 스티브 무누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에 바로 리플과 R3, S&P 글로벌, PNC 금융, 페이팔, 여기에 클리어링하우스, 더 클리어링하우스, US 뱅코프, 비자, 웰스파고, 웨스턴 유니언, 바로 그 유명한 거대 금융권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1기에서 충분히 예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트럼프 2기가 되고 나서 그 시장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규제가 나오죠. 그리고 기간의 자금이 이동합니다. 왜 속칭 빤스까지 무려 23일 만에 3주 동안의 보유 물량의 약 2배 가까운 물량을 이더리움의 세계 1위 보유 기업이 늘리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사이클 딱 한 번 남았다. 50억 원 사업자 시대가 눈앞이다. 보시면 암호화폐가 10억 명의 사용자에 도달하면 가격 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실물경제에 입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전에 먼저 가격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현물 시장보다 파생해서 먼저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하죠. 가격이 가장 먼저 올라간다. 왜 스트래티지가 지금 가격대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상장사 비트코인 보유량이 100만 개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속속들이 여기 합류하고 있을까요? 이더리움에 의해서 리플, 솔라나까지 모이면서 알트코인 비축의 상장 기업들이 합류하고 있을까요? 도지 또한 거기에 합류하고 있죠. 상장사들 암호화폐 매입 열풍, 시장 가격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 버블인지 거품인지 그걸 판단할 수 또한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버블을 키운다. 버블 상황에서 버블을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인데요. XRP가 이때 9조 원에 육박했었죠. 지금 3천억, 4천억 밖에 안 돼. 한 30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버블이 오기 위해선 XRP 거래량이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 고작 지금 거래량이 30분의 1 토막 나 있다.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20조 원대였다. 올해 처음으로 1 거래 대금이 14조 원을 넘었다. 고작 업비트 기준, 현 시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적은 거래량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XRP가 고작 3,400억 원 언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 또한 도지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자, 얼마 전에 머스크를 통해서 이사회에 나왔던 소식을 보니까 머스크한테 머스크 네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400조 원의 그런 이익을 너한테 줄게라고 이사회 승인이 나왔습니다.
자,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10배를 폭등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네요. 머스크의 사업부에서 도지에 대한 원리를 알려고 하면 머스크의 사업의 경쟁력을 알 수 있어야 돼. 스페이스X, 테슬라, 옵티머스, 뉴럴링크, 솔라시티. 테슬라로 캐시카우를 창출해. 이걸로 창출해서 스페이스X와 XAI, X 이런 AI 메타 사업부에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지는 여기 생태계 코인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의 사업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하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현재 돈을 버는 게 영원불명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 미래 사업부에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머스크의 모든 사업부의 대부분들은 세계 선점하고 있습니다. 도지의 미래 또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XRP의 패턴인데요. 과연 XRP 이번 세 번째 주봉을 뚫고 한번 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17달러였지 40달러였지 100달러였지 1번 구간을 넘어서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패턴에서 얼마나 많은 폭발력을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 과연 몇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 XRP 보유량 고작 4%가 11,000개, 3%가 16,000개 언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시장은 버블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지대로 이해해야 되겠죠.